발표까지 오늘 두 분의 발표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발표하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 관련해서 질의응답 해주세요. 너무 잘 들었어. 뭐 별 할 말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부탄에서 7,000m 이상 봉우리 등반을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건가요? 아니, 부탄이 6,000m 이상 봉우리 등반을 허가를 안 해주는 거를 93년부터 그랬고, 90년부터인가? 그리고 2000년 이후로는 아예 모든 등반 금지. 그게 현재 부탄의 정책이에요. 왜냐하면은 현지 주민들한테 산이들이 신성하다,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시면 당연히 질문하세요. 저희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치영이 형 힘중 등반하실 때 고소 적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소 적응은 그 옆에 그 가지캉이라는 산이 있었잖아. 그쪽으로 좀 올라갔다 왔지. 한 5,000 이상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하루 내려왔었어. 그게 다였어. 그래서 비슷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지영이 형, 왜 그 ABC 도착한 다음에 이틀 밤을 잤어요? 날씨가 좀 안 좋았고, 그때 등반을 좀 하다가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시 내려왔어. 도착하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조금 등반하다가 내려와서 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간 거지. 제가 항상 궁금한 거는 히말라야에서 한 6,000에서 7,000m대를 등반을 하면 보통 뭐 어떤 장비를 쓰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로프는 어느 정도 길이를 쓰고 뭐 신발은 어느 정도를 신어야 되고 뭐 크램폰 같은 경우는 설병용을 챙겨야 하는지 아니면 뭐 빙병용을 혹시라도 챙길 수 있는지 뭐 물론 루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한 6, 7,000m대 등반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장비를 챙겨가는 건지 궁금하고 힘중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뭐 로프 길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힘중 등반 때는 로프를 50m를 썼어. 그때는 이제 내가 그때 창호 형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50m를 쓰자고 했는데 60m를 좀 써보니까 60m가 고도에서 쓰기에 하강할 때는 좋은데 살이거나 다루기가 조금 힘들더라고. 그 10m 차이인데. 근데 50m를 쓰면은 등반 피치 수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는데 다루기가 너무 편한 거야. 50m가 사리기도 빨리 좀 사리지고 배낭에 뭐 이렇게 캐리하기도 좋고 좀 다루기가 편해서 50m를 썼고 50m 두 동을 가져갔었어. 50m 두 동으로 등반을 했었고 얇은 거 그때 8.9mm 이런 걸 가져갔었지. 그런 걸로 이제 두 줄로 이제 했었고 신발 같은 경우는 이중화면 7,000까지는 충분하더라고. 싱글 부츠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이중화 정도니까 7,000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스노바하고 스크류하고 캠 종류는 당연히 이제 챙겨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라빈나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가벼운 거를 좀 챙겼고, 버드빅을 좀 챙겼어. 버드빅. 그 버드빅 중간짜리 있잖아. 그 블랙다이먼드에서 나오는 그 뭐지 아이스팩인가 하여튼 중간 크기 정도 되는 버드빅인데 그거 한 2개 정도 챙겨가니까 그게 좋은 게 장점이 그 하켄을 못 치거나 하켄 같은 경우는 치려면 좀 세게 박아야 되고 또 못 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버드빅은 조그마한 크랙만 있으면 치는 거야. 치고 대충 그냥 확보하고 그냥 가를 수 있는 거지.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거 한 2개 챙기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하켄하고 캠, 그 다음에 스노바, 스크류 이런 걸로 확보를 하고 올라갔어. 버드빅을 중간 확보물로 쓰셨다는 거죠? 그렇지. 버드빅이 한번 박히니까 굉장히 또 튼튼하더라고. 그리고 박을 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 한 2번 치면 그냥 들어가 버려. 박혀버리니까 설치도 빠르고 확보도 괜찮고 좋더라고. 근데 많이 챙길 필요는 없고 한 2개 정도만 있으니까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냥
번갈아 가면서 쓰니까 좋더라고. 그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하산은 등반 루트를 거의 그대로 따라서 내려오신 건가요? 하산은 그대로 내려왔고, 그럼 그러면 하강 할 때는 내려올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하강할 때가 그때가 조금 복잡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강하는 장비를 조금 남겼어. 그게 벽에서는 하켄을 남겼고, 하켄에 걸고 하강을 했으니까 슬링도 좀 남겼고, 그다음에 붉은 고드름이 있는 데는 이제 슬링을 걸어가지고 둘러가지고 하강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하강을 했었지. 그 침낭 하나 가져가셨잖아요. 춥진 않으셨어요? 일단 매트리스는 다행히 2개 다 챙겼는데, 침낭을 그 전에 그 영훈이도 그 몽벨 그 스트레치 되는 거 그거 이제 챙겼다 그러는데, 그거 똑같은 거야. 나도 그거 똑같은 거 챙겨갔는데, 일단 등을 대고 누웠어. 등을 대고 덮었는데 한쪽이 춥잖아. 한쪽이 추우니까 계속 그쪽만 시려운 거지. 근데 등을 돌리기가 또 참 애매한 거야. 남자들이 등 대고 있는데 또 돌리기가 너무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침까지 버틴 거지 그냥. 그러니까 서로 등을 맞대고 이렇게 침낭을 덮으셨다는 거잖아요. 서로 등을 댄 상태에서 위에 이제 덮은 거지. 근데 결국은 뭐 이렇게 몸을 뒤척이게 되니까 한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춥더라고. 그때가 몇 월이었어요? 10월 달이었지. 10월이요. 베이스 캠프 고도가 어떻게 됐죠? 베이스캠프 고도가 5,000m 정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5,0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벽 밑에가 베이스 캠프에서 벽 밑에까지 그 거리가 한 9km 되잖아. 굉장히 긴데, 긴 대신에 장점이 그 벽 밑에가 6,000까지 올라가. 6,050m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좀 등반 거리가 좀 주는 거야. 그게 좀 좋더라고. 근데 접근하는 게 좀 힘들어도 등반 거리가 좀 주니까 좀 낫지. 저는 영훈이 형한테 또 질문할 게 있는데, 그 창호 형이 이제 많은 자료를 남겼잖아요. 그리고 영훈이 형이 그거를 정리해서 지금 아주 짧게 우리한테 맛보기 식으로 보여줬고, 그럼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물론 많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시겠지만, 이걸 외부에 공개하고 이걸 누군가가 등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는 어쨌든 창호 형의 의지는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생각이 있으신 건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대충 있으신 건가요? 일단 지금 정해진 건 없고, 일단 이 창호 형의 자료와 관련해서 가칭 김창호 기념사업회를, 우리 여기 기석이 형 계시지만은 성문이 형도 있고, 이렇게 한 뭐 6, 7명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걸 만들어 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중요한 거는 어떤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뭐 영원히 그 형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형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형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셨고, 특히 어떤 그 창호 형의 못다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전파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기본적인 그런 관점을 형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석주가 얘기한 대로 이것들을 어떤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게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창호 형이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살아있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고, 한 가지 방법은 창호 형이 했던 것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그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차원이니까 그것을
창호에 했던 식으로 어떤 이번엔 내 개인의 이름보다는 어떤 그 김창호 설립한 어떤 그 히말라야 카라코람 연구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좀 업데이트도 하고 그런 식의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 같다. 내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순마리 주봉을 내가 등반을 하고 싶다. 근데 그 자료는 어쨌든 창호형으로부터 나온 거고 뭐 그런 어떤 재단에서 그걸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럼 등반을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순마리를 가고 싶은데 등반을 하도록 뭐 김창호 재단에서 허락을 해줘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내 생각에는 뭐 이거는 사실 그 산은 뭐 산악인한테는 누구나 다 열려 있는 거고, 그리고 순말이라는 그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그 관련 자료도 창호영이 조사를 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많은 부분 또 인터넷으로 아니면 또 책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은 이제 공개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거고, 창호영의 노력은 그것들을 결집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사람들 원하는 사람한테 이거다 하는 연결시켜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더 만약 어떤 우리가 어떤 그 기본적인 나를 비롯해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 기본적인 방침이 설립이 되면은 만약 이런 발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당연히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다만 그 자료에 대해 출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밝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그런 뭐 꼭 계약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또 창호에 했던 식으로 등반에 대한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주변에 있는 찍어왔던 사진들을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이런 것들을, 왜냐면 창호에 만든 자료가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만든 작업이기 때문에 많이 이어서 나간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기본적인 방침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기석이 형이 아마 할 말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 나는 거기 끼어드냐. 우리 오영훈 박사가 얘기했으니까 나도 잠깐 얘기하면은 이러한 정보는 뭐 창호가 뭐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또 공부를 통해서 축적된 거지만 정보는 가지고 있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지는 않거든. 가지고 있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정보가 아니야.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본인만 갖고 있는 거지. 나는 이건 무조건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픈하는 과정에 있어 단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료를 필요하는 사람한테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거를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오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당연히 오픈해야 된다고 나는 봐. 그 오픈해야 그 정보가 살아나고 그걸 만들었던 당사자나 만들었던 주변 사람들도 다 그게 다 서로의 공이 되는 것이거든. 근데 이 오픈한 자료를 정보를 이게 뭐 자기가 만든 것처럼 아니면은 또 그냥 자기가 뚝딱뚝딱 만든 것처럼 이게 아닌 진짜 절실하게 찾다 이런 정보가 있구나 해서 그 정보를 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찾는 그런 사람한테는 100%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정보는 가지고 있다고 낼 게 아니야. 이건 무조건 오픈해야 돼. 단 필요한 사람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그런 정보를 또 원해.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정보를 줘도 못 받아먹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조금 내가 좀 막 나갔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추후에는 조금 정리해서. 그 사적인 질문인데, 혹시 영훈이 형 이제 발표 준비하시거나 뭐 그 자료들 계속 보셨을 텐데, 혹시 그 중에서 형이 이제 가보고 싶은 대상지나 뭐 계획을 하고 계신 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중에 일단 뭐 하나를 당연히 찍을 수는 없는 거고 산들을 굉장히 많이 있고 일단 그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어떤 등반을 상상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당히 재밌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과정이고 나 또한 그리고 또 창호 형이 해왔던 그 과정들을 살펴보는 게 창호 형이 해왔던 방식이 실제로 등반된 관련 사안들을 아까도 발표했지만은 코리안 웨이 프로젝트 뭐 처음 2013년에 이미 25개 정도의 봉우리 등반을 계획했었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 둘 실천한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실천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추리고 공부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등반하고 그런 식으로 뭐 따라가고 싶지 않을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싶어요. 다만 그게 이제 현실적인 여건에서 허락하는 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같이 있는 사람과 또 뭐 또 뜻을 맞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창호 형이 해왔던 방식으로 이제 나이를 보다는 어떤 경험이 쌓여가면서 상황이 허락하는 한 해왔으니까 뭐 그런 생각. 내가 그 창호 형이 보면 그 등반 대상지 이렇게 선정했던 거 보면은 그 사실 그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대부분 그런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뭐 형이 뭐 그 형의 색깔로 이제 보는 건데 특별하게 그 형이 선정했던 기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영훈이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 어떤 부분들이 그, 나는 요번에 그 형이 5개 그렇게 했었잖아. 나 다 처음 들어보는 거였거든. 그래서 사실 뭐 유명하지 않는 거잖아. 이름 있는 것들 미등으로 있는 거 미등복이라든지 미등벽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대상지가 그 뭐 유럽이나 미국 누구든지 등반하는 친구들이면 웬만큼 이름 있는 봉우리 뒤에서 루트를 내거나 하면 그게 한 번에 조명받을 수 있는 일인데도 창호 형은 보면 그런 대상지 선정했을 때 보면 전혀 그런 부분에 뭐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형의 색깔로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나는 뭐 형한테 그런 걸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 있는지 아유, 영훈이 생각. 저 성문이 형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 일단 형 말이 딱 맞아요. 성문이 형 말이 저 외국에서 주류 언론에서 영국 산악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선정한 흉만 과제 이런 것들을 창호 형이 직접 본인 것과 비교도 하고도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마셔부른 북동벽이라든가 뭐 K2 동계 다들 하잖아요. 그 에베레스트 로체 트레버스 뭐 라톡 그리고 뭐 쿠냥치이시 동봉 뭐 이런 거 유명한 산들 창호 형도 그런 거 당연히 다 알지만 창호 형이 본인이 볼 때는 아까 저 석주가 얘기한 그 수마리 같은 그런 봉우리라든가 이거 등반 시도가 한 번, 두 번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이 진짜 등반 과제다 이렇게 봤고 근데 안타깝게도 창호 형이 왜 이것이 아까 제가 파키스탄 2008년에 그 부산 산악연감에 쓴 그 원고에서 이 파키스탄에서 가장 매력적인 봉우리는 요 3개다 하고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잠깐 있잖아요. 이유를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왜 그런지. 예,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모르고 앞으로 제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 나가야 되겠지만은 제가 관심을 가졌지만은 일단 그 유명세라든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대신 그 산의 어떤 우리가 지금 로지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등반 거리, 등반 난이도 그리고 실제로 등반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뭐 그런 거 다 종합했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영훈이가 해야 될 일을. 근데 저는 창호 형이랑 많이 네. 등반을 해보지 않았고 등반을 뭐 많이 해본 형이라든가 치영이 형, 뭐 정영 형도 있고 또 기석이 형도 많이 옆에서 관여를 했고 뭐 많이 이렇게 함께 다 같이 해야 될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이제 창호 형이 누구한테든 뭐 전적으로 100% 이렇게 뭐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100% 두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다 없듯이 서로 간에 다 모여서 이렇게 머리를 짜냈을 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총괄적인 이해가 모일 수 있는 것이고
창호 형이 그만 노력을 했던 이런 등반의 결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해를 했을 때 더 우리 각자의 등반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창호가 찾는 그 봉우리에 대한 어떤 뭐 그 난이도 아니면 뭐 매력점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7,000m나 6,000m 뭐 6,500 이상에서 미등봉에 대한 어떤 그 자료나 이런 정책 이런 정보를 보면은 우리는 막연하게 서양 애들이 뭐 영어권 애들이 굉장히 자료가 많고 잘 찾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그렇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가져지거든. 창호는 그걸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 그 미등봉이나 이런 거는 알려지고 멋있게 생기고 뭐 어프로치가 좋은 데는 다 알려졌어. 근데 김창호의 특징은 그 알려진 데 말고 지도에 잘 안 나타나고 자료에 잘 없고 이런 거에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추구하고 찾아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 이렇게 옛날에도 뭐 김창호가 이렇게 자료를 찾고 자료를 만들어가고 나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상담 아니 뭐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그러면은 왜 외국 애들이 이걸 못 찾았을까라는 처음에는 왜 외국 애들이 우리보다 정보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우리는 막연하게 외국 애들, 영어권 애들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은 그게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모르겠어. 이거는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김창호는 그 차원을 조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걔네들이 못 찾고 솔직히 지금 7,000m의 미등봉은 두 개 중에 하나야. 몰라서 못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왜? 지금 정보의 시대에서 그런 형태로 나는 좀 접근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창호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뭐 그전에는 우리가 정말 어려웠지. 근데 지금 시대는 외국 애들의 어떤 그 유럽권, 뭐 서구문화권에 대한 어떤 그 열등의식 이런 게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찾으면 걔들보다도 더 많은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작업을 창호가 아마 더 많이 느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어. 하여튼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 또 질문 하나 있는데 그 봉우리들 이제 대해서 그 문화나 막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거 가면은 뭐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된 신화 그런 걸로 그런 거에 관한 자료도 같이 있나요? 방금 발표하신 봉우리에 대해서? 창호 형은 교정이도 같이 등반을 해서 잘 알겠지만은 어떤 뭐 우리 다 아는 거지만은 창호 형은 굉장히 그 현지 신화, 문화 이런 것들이 그 등반을 하는데 연결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등반의 어떤 그 경험을 진정한 경험을 추구한다면은 단순히 등반 모름짓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기에 깔려 있는 등반사 그리고 추가해서 현지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산이 실제로 오랫동안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래서 그 오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그 다층적인 의미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신화에 대한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 다만 창호 형이 수집한 자료들 중에서는 그 각 봉우리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들은 사실상 거의 없고 대신 창호 형이 별도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파키스탄에 있을 때 현지 언어 9개의 현지 언어를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그러면서 현지 언어에 기본적으로 그 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굉장히 이렇게 했고 그런 것에 대한 따로 섹션을 두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만 산과 매치해서 하지는 않았고 내 생각에도 이제 약간 그거는 어려운 과정일 것 같아. 그러니까 직접 실제 그 산이 어떤 식으로 문화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자체는 사실 이제 산악인들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이고 창호 형이 오히려 코리안 웨이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독특한 게 세계적인 산악인 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실상 내가 아는 데는 아무도 없거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관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그 창호가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자기는 차록한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도에 나와 있는 빙하의 이름, 계곡의 이름이 있고 그 동네에서 부르는 구전돼서 나오는 이름이 있고 그러면 그 뜻과 그 언어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피어 있는 꽃이 영어로 부르는 이름이 뭐고 현지에서 부르는 이름이 뭐고 그 꽃도 다 그 뜻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까지도 접목을 시켜서 그거와 그러니까 산을 하나의 산뿐만이 아니고 산과 어우러진 오롯한 그 산의 전체를 보려는 어떤 노력이 좀 인문학적으로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도 창호하고 등반 가면은 그 꽃이름에 대한 관심도가 나도 굉장히 높아졌던 기억이 있어. 아마 성문이도 아마 우리 카차블랑사 등반 갔을 때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야. 이런 그 현지에서 불리오는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이런 것도 아마 산과 하나의 어떤 어우러짐이 완성도가 더 높이는 그 산을 또 느끼는 재미가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나도 좀 가져서 이 독특한 거지. 이거 굉장히 독특하다고 는 생각을 해. 이런 거는. 그리고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었고. 네, 그러면은 이 공식적인 여기 녹화하고 있는 세미나는 더 이상 멘트 안 하신 분이 정용이 형이 혹시 하실 멘트가 더 있으시면은 없으시면은 공식적인 요 녹화하고 있는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은 오프 더 레코드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요 발표해 주신 두 분 아주 재밌고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